막 몇십억 몇백억 숫자를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저를 7년 가까이 발목을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6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사왕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전 불과 1년 전에 몇 억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600개의 매장과 연매출 100억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보기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정말 1년 만에 10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600개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장사에 관련 없다 생각해서 채널을 돌리려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 분명히 저 역시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헤쳐내서 현재까지 이런 매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실 되게 600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되게 금수저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표님도 그러신 분이셨나요? 아마 제 얼굴 보면 절대 금수저라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저보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왜냐면 제가 6살 때 부모님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한 학년이 5반까지 있었는데 이혼한 집안이 5반에 저 혼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계속 보살핌 받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컸었죠. 그 중간에 아버지께서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셨는데 정말 좋으신 분과 이제 재혼했었죠. 저도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않고 저희 엄마라는 생각을 안 했다가 재혼하셨는데 그분하고 정이 될 정도의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다시 저를 기르게 됐었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밝은 척,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밝은 척을 행동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제일 먼저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에 대한 치부라고 해야 하나? 이런 환경을 좀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더 밝게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과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에 뭘 할까 많은 고민했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체대에 가서 우리 모교의 체육 선생님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체대 시험을 봤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저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뭐를 할까. 근데 다행히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어서 재수는 생각도 못하고, 그다음에 집이 이렇게 뭐 밀어줄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게 저희 형이 추천해준 호텔 조리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텔 조리과가 많지 않았었어요. 남자가 그때 당시 요리 미용한다고 하면 되게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호텔 조리과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야간으로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교조교라는 게 있어서 교수들과 저희 학생들의 보조를 하면서 재료 같은 거 챙겨주고 교수님의 사무물을 뒤에서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 역할을 했었습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하잖아요. 저녁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었죠. 다니다가 조리과 나와서 취직할 데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냥 시골에 가서 너 뭐해? 라고 물어보면 나 어느 호텔에 근무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뭐 직장도 조리과 자체가 이런 호텔 쪽은 수도권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제주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무작정 올라갔죠. 그리고 시작한 게 옥탑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옥탑방에 잤다가 반지하에 살다가 나중에 고시원에 갔다가 13번을 이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고시원 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돈을 너무 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실습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인턴을 하다가 요리로서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난 이제 요리를 안 배워도 그냥 돈 버는 걸로 가자 했는데 첫 번째로 갔던 게 부동산 시행사였고 건설사 시행사였는데 거기 갔다가 제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돈을 크게 만지는데 거기 보면 환상에 빠진 거예요.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숫자들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진짜 그 대표님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돈도 막 쓰고 막 저희한테 양주도 사주고 막 택시비도 5만원 10만원씩 주고 그때 당시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저한테 그만두세요. 근데 저는 내가 이 사람하고 남아있으면 이 대표랑 끝까지 버티면 회사가 다시 일어나면 나한테 뭔가 떨어지겠지 싶어서 제 카드를 돌려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돌려먹을 수 있었거든요. 돌려먹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빚을 몇 천만 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는 연락 끝나버리고 거기서 빚을 크게 졌죠. 그러다 정말 거지처럼 핸드폰을 끊기고 돈도 없었을 때 롯데호텔 했던 선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나 뭐하냐 와서 너 다시 좀 일 좀 해라. 그 롯데를 다시 들어갔었죠. 진짜 힘들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을 받으면서 그 몇 천만 원의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집에다 말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게 어렵게 자랐었죠. 그 다행히도 롯데호텔 정직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3, 4년 정도 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생활 패턴이 이제 저는 지루하더라고요. 뭔가 창의적인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눈을 다른 외식업 쪽에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제 목표는 프랜차이즈 회사 만드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쿨푸드를 가고 난 다음에 뭐 빚은 이제 다 갚고 그다음에 스쿨푸드 다니면서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뭐 교육도 했었고 사람도 뽑아봤었고 뭐 슈퍼바이저도 했었고 오픈바이저도 했었고 R&D 했었고 되게 많은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쿨푸드 나온 이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매장도 600개고 매출도 1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럼 혹시 이렇게 하면서 좀 사부님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이건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방향과 목표 있잖아요. 얘만 정말 또렷하게 갖고 있으면 이거 같아요. 저도 목표 방향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목표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분식을 했다가 부동산 이쪽 파는 데로 다녔다가 정말 막 중식도 했다가 양식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전문성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거든요. 근데 저는 목표를 갖고 있었죠. 프랜차이즈 본사를 갖고 회사를 갖겠다는 거. 근데 결국은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메뉴 개발할 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거기에 시행사 다닐 때 배웠던 워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게 합쳐지니까 회사에 대해 더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할 수 있죠. 제가 오피스 업무까지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죠. 대신 이렇게 돌아가긴 했죠. 돌아갔는데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과 목표는 절대로 본인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물론 뚜렷한 사람도 있는데 혹시 약간 목표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두 번째 계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나보고요. 저한테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제가 조금 이렇게 오만하고 되게 그랬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30살 초반 때 회사가 잘 됐는데 제가 잘 된 거라 착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오만하다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제가 이제 귀를 항상 닫았었어요. 이 사람은 틀려. 나와는 틀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듣질 않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성균관대 프랜차이즈 과정을 듣고 있을 때였는데 되게 유명한 언론사 대표님이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훈아 근데 넌 다 좋은데 정말 능력 있고 다 좋아. 근데 하나를 좀 이렇게 바꾸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거야. 더 성장할 거야. 했는데 그게 틀리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다르다 생각을 해봐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한 생각을 처음에 이해 못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는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저는 늘 틀리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다르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제가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더 많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계기로 굉장히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거 정말 너무 현실적인데 너무 사람을 믿지 마라. 아니,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제 그것도 걸을 줄 알아야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사람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다 좋았어요. 저도 첫 번째 방향도 좋았고 좋은 사람 만났는데 결국은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목적과 의도로 가지고 왔는지를 구분하지 못했고 그냥 다 좋은 사람의 생각했었고 그냥 이렇게 좋은 의도로 왔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 좋은 거 베풀어야지 생각했던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른들이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보증 서지 마라. 제가 지급 보증을 서면서 가장 큰 빚을 졌어요. 왜? 상대방이 돈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나 이런 거 할 건데 나 잠깐 지금 돈이 막혀서 그런데 지급보증 서주면 내가 이렇게 줄게라고 된 거여서 계약서까지 다 쓰고 지급보증을 제가 쓴 거였죠. 거기서 제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빚을 졌습니다. 35살 때죠. 그게 정말 저를 7년 가까이 발목을 잡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빚 졌을 때 얼마나 힘드냐면요. 시정정보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거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저희 회사에 협박하려는 것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거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 접근하고 나한테 뭔가 필요로 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꼭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가장 정말 그래도 이 영상 뭐 한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전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결국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결국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좀 제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나? 그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결국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을 사실 만들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네네. 같은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같은 환경에서 계속 똑같은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될까요? 그쵸. 그리고 저한테
꼭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연락이 왔었는데 무임으로 정말 요리라는 걸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배우고 싶다고. 근데 무임금으로 해서 저희 뭐 매장도 운영해보고 싶고 아니면 저희 게 아니더라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 다 오픈해주고 저희 매장에서 모든 걸 하시게끔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얻는 것도 없고 굳이 제가 저희 매장을 영업하려고 또 아닌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내가 이런 사업을 외식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직접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항상 목표와 방향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거 제가 해드릴게요. 망설이지 마시고 꼭 밑에 있는 댓글이나 이메일에 글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왕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